고대부터 현재까지 오랜 양조 역사를 가진 맥주의 본고장 독일. 세계 1위의 맥주 소비국답게 국민 모두가 맥주를 즐깁니다. 양조장만도 무려 1000여 곳. 이곳에서 생산한 4000여 가지의 맥주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맥주가 좋아 홀로 독일로 날아온 대한민국 청년 장태순. 제 꿈은요, 브라우 마이스터가 되는 거고요.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리고 유명한 브랜드를 런칭하는 게 제 꿈입니다. 맥주 전문가를 꿈꾸는 태순이가 1년째 개발 중인 맥주는 바로 고급 샴페인 맥주. 화이트 와인 향이 정말 강하게 납니다. 그러나 실패를 거듭하는 상황. 과연 태순이는 자신이 원하는 샴페인 맥주를 개발해 브랜드 런칭에 성공할까요? 샴페인처럼 달콤하고 맥주처럼 턱 서는 태순이의 맥주 개발 도전기 시작합니다. 내년 5월이 되면 레겐스부르크는 활기가 넘쳐납니다. 대형 주차장이었던 공간에 놀이기구가 세워지며 축제장으로 변신합니다. 5월의 장날이란 뜻을 가진 마이들투 맥주 축제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매년 100만 명 정도의 유럽의 맥주 애호가들이 찾아와 맥주를 즐깁니다. 626년의 전통이 있는 축제인 만큼 여성들은 하녀의 옷에서 유래된 치마와 앞치마를 두른 전통 복장을 입습니다. Wenn man als Frau ein Dirndl anhat und die Schleife links bindet, heißt dann, dass man ist Single. Und wenn man sie rechts bindet, dann heißt es, man ist verheiratet. 아하, 리본 위치로 미혼과 기혼을 나타내다니 정말 재밌는데요. 남성들은 농부들의 작업복이었던 가죽 멜빵 바지를 멋지게 소화합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맛보는 맥주라 왠지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통 복장을 입고 여유롭게 축제를 즐기는 그는 독일 맥주의 산실 뮌헨 공과대학교 맥주 양주학과에 재학 중인 6년차 유학생 장태순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많은 이곳에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바로 대형 천막 맥주 가게입니다. 와, 뜨거운 축제의 열기가 느껴지시죠? 태순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1000여 명 정도를 수용하는 이곳에 겨우 자리를 찾자 반갑게 맥주를 권하는데요.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여기 축제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 만나고 서로 소개하고 얘기하고 맥주 마시고. 맥주로 하나가 되는 거군요. 밀려드는 주문에 바빠지는 사람들. 포크통에서 바로 뽑아낸 신선하고 시원한 생맥주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우와, 무거워 보이는 맥주잔을 거뜬히 나르고 축제 기간에만 하루 45,000리터가 팔린다고 하는데 나르는 사람, 마시는 사람 모두 대단합니다. 한 사람당 1년에 마시는 맥주가 107리터. 300개 이상의 캔 맥주를 마시는 양과 비슷한데요. 물보다 더 많이 마신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The taste is perfect, and in Bavaria we say it's like bread for us. So you have to drink beer every day. 주식과도 같은 독일 맥주는 어떻게 지금의 명성을 얻게 된 것일까요? 15세기 독일에서는 맥주가 대중화되면서 시민들이 맥주를 양조하게 됩니다. 양조업자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맥주에 여러 첨가물을 넣었고 맥주의 질은 떨어지기 시작했죠. Attention, attention. I'm sent by the king to control if you do the right beer. If you're allowed to sell it, so give it a try.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 감독했고 맥주에서 첨가물이 느껴지면 벌금을 물게 하고 맥주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Yes, your beer is okay. You follow the king's rules. 당시 시행된 법률은 맥주 순수령으로 맥주의 원료를 물, 보리, 홉 세 가지로 제한하는 것인데요. 순수한 맥주 맛을 고집한 노력이 오늘날 독일 맥주가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150년 전통을 자랑하는 뮌헨 공과대학교. 이곳에는 맥주 전문가가 되려는 전 세계 청춘들이 몰려옵니다.
양주학과에서 맥주 제조에서부터 품질 관리, 새로운 맥주를 개발하는 과학적인 맥주 전문가 브라우마이스터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자격증을 주는 곳은 세계에서 단 4곳, 뮌헨 공대가 최고랄 만큼 독보적입니다. 이 학과에서도 유명한 4인방이 있는데요. 이들은 1년째 샴페인 맥주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팀의 리더이자 맥주 품질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꼼꼼한 장태순. 디자인을 담당하는 섬세한 도나투스. 맥주 기계 설비 담당인 호기심 많은 슈테판. 그리고 영업과 홍보를 담당하는 엉뚱한 다니엘까지. 차칭이든 뭐 타칭이든 꽃미남 4인방이 의기투합하면서 샴페인 맥주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2명씩 짝을 이룬 2개의 맥주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교내 맥주 대회에서 서로의 실력을 확인한 두 팀은 하나의 팀으로 뭉쳤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접목해 샴페인 맥주를 탄생시킨 겁니다. 발표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서로 이제 이런 맥주를 만들었구나. 그러고서는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친해지게 돼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협력해서 같이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같은 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샴페인 맥주를 제조하는 날이라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네, 이 보리예요 지금. 저 지금 맥주 만드는데 보리를 지금 여기서 차고 양조장으로 옮기고 있거든요. 수업이 없는 날엔 이렇게 모여서 재료 선별부터 실험까지 함께 힘을 모아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보이지 않죠? 슈테판이 몰래 방에 들어가 오전 수업이 있는 다니엘을 맥주로 깨우고는 양조장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째 내려앉을 것 같은 트렁크나 내부를 보니 채가 영 부실해 보입니다. 저런저런 수명을 다한 듯 덜덜거리는 엔진 소리하며 20 Jahre bald. 20년 거의 다 됐대요. 자, 도로 주행은 어떨까요? 허허, 시동 걸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와이퍼가 복병이네요. 하지만 태순이는 맥주 만들 생각에 설레기만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개인주택에 최고로 들어서는 태순. 자동차 대신 장비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여기 차고에서 저희 맥주 만들고 있습니다. 빌린 차고엔 맥주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고 차고 앞은 맥주 제조 실험실로 사용하는 겁니다. 기술자들처럼 장비 조립도 척척. 자, 먼저 슈테판도 기계를 점검하는데요. Titanic Design, Leute. 오, 이 전동 드릴은 어디에 쓰는 걸까요? 이게 뭐 무슨 기계예요? 이게 보리 빻는 기계예요. 드릴로 이걸 이게 안에 보면은 톱니바퀴가 있거든요. 이걸로 이게 돌아가면서 보리가 들어가고 이게 갈려지는 거예요. 드릴을 이용한 분쇄기라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슈테판은 병입 기계도 만들고 있는데 맥주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손수 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Wir haben jetzt investiert für die ganze Anlage etwa, wenn ich zusammenrechne, 5.000 Euro mit allem drum und dran. Und wenn man sowas kaufen würde, gebraucht, dann sind wir bei 50.000 Euro. Bei uns ist dann halt immer so, dass man, weil wieder was richten muss, was kaputt geht, dass man es auch nicht ganz so sauber halten kann. Aber ich meine, Faktor 10 günstiger ist, geht halt einfach anders nicht. 어떤 지원도 없이 손과 발로 뛰어 만드는 맥주군요. 자, 드릴 분쇄기 성능은 어떨까요? 볶아 말린 단단한 보리는 곱게 잘 갈렸습니다. 좀 파인 오더? 한번 만들 때 양을 얼마 정도 만들어요? 저희 맥주 만드는 과정이 아직 최적화가 안 돼 있어서 뭐 보리를 얼마큼 할 건지 아니면 시간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아직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현재는 이제 50리터짜리로 3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중입니다. 그동안 원료와 제조 방법의 차이를 두고 맥주를 만들어 왔는데 오늘은 10번째 레시피로 만들 계획입니다.
제일 먼저 물과 빻은 보리를 적당한 비율로 넣어 보리의 녹말을 강화시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온도. 62도, 72도를 거치면서 이제 보리의 녹말이 설탕으로 변하게 되고 또 가열 시간도 아주 중요합니다. 맥주에 필요 없는 껍데기나 그런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단백질과 기타 찌꺼기를 분리시키면서 여과되는 과정으로 이런 반복 여과를 하고 나면 자, 드디어 맑은 메가즙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과 과정이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볼에서 나온 뭐 글루코제나 말토제나 뭐 이제 그런 녹말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당 성분들이 완전히 다시 저희 메가즙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물 아래 가라앉은 찌꺼기는 따로 버리고 불순물이 제거된 투명한 메가즙만 다시 끓입니다. 그리고 맥주의 원료인 홉을 넣어야 합니다. 맥주 만들기 일주일 전. 태수는 샴페인 맛을 내는 품질 좋은 홉을 공수하기 위해 농장을 찾았습니다. 홉은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평균 20도씨를 유지하는 곳에서 재배됩니다. Wie hoch geht weiter? Also hier die Größthöhe sind 7 Meter. 우리나라는 기후적으로 불리하지만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독일은 세계적인 홉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종류만도 무려 200여 가지에 달하는 홉은 7, 8월에 열매를 맺으면 바로 수확을 시작합니다. 홉의 열매인 돌덴이 맥주의 원료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맥주에 홉은 왜 필요한 걸까요? Zum einen ist die Haltbarkeit eingeschränkt, die Schaumstabilität ist eingeschränkt und natürlich die Bittere ist nicht vorhanden und auch kein Hopfenaroma. 홉은 맥주의 쓴맛을 내주고 살균 작용을 돕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최근 들어 홉의 품종 개량으로 새로운 홉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홉 향이 정말 방 안에 가득하네요. 새로운 홉향에 취한 태순.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Wichtig ist natürlich, man nimmt sich eine Handvoll Dolden, reibt die dann die Lupulindrüsen in sich birgt. 말린 돌덴을 잘게 부수면 향을 더 잘 느낄 수 있고 Riecht man hinein und fühlt das Aroma und riecht das Aroma. Ja, Sie können auch mal. voll schön. 태수는 샴페인 맥주에 어울릴 만한 홉을 찾습니다. Ist ja ein bisschen Grapefruit, also Genau, Trauben. diese Trauben. Menthol-traubenartige, Grapefruit, kräftig fruchtige Noten sind in diesem Hopfen mit. 학생이라 그런지 예리하네요. 그냥 오렌지네요. 이번엔 어떨까요? 화이트 와인 향이 정말 강하게 납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홉을 찾았습니다. 아, 그런데 홉에 재미있는 성질이 있다고요? Diese aromatischen Substanzen und diese schlaffördernden Substanzen, die werden ja nur im fertigen Ernteprodukt Hopfen, aber dann natürlich auch durch diese Substanzen zur körperlichen Ermüdung führen. 아하, 그래서 맥주를 마시면 노곤해지는 거군요. 맥주에 풍미를 더하는 홉. 그 맛은 어떨까요? 어디? 아, 순식간에 얼굴이 일그러지네요. 왜요? 이 향기가 좋아서 맛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완전 쓰네요. 하지만 메가즙과 함께 끓이면 최고의 맛을 낼 겁니다. 자, 이번엔 홉을 넣어 끓인 메가즙의 당도를 체크하는데 맥주의 기본적인 단맛을 결정짓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Na. Das ist unser Geheimnis. Das bleibt bei uns. Außerdem ist das unnachahmbar, gell? Schaut sich das an. Nur einwandfrei. 예,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도 아쉽게도 이제 계속 실패를 거듭하다가 이게 이렇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좀 공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엔 효모를 넣을 차례입니다. 효모가 발효되면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생성시킵니다. 만약 발효가 되지 않으면 단맛만 남아 그야말로 보리 설탕물이 되죠. 이렇게 산소와 접촉이 돼야 효모가 이게 빨리 발효를 시작하거든요. 유일하게 맥주 만드는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한 것이 발효 과정입니다. 자, 이제 발효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적정한 온도에서 발효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맥주는 발효할 때 어떤 효모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상면 발효 효모를 사용하는 맥주는 효모가 표면에 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탁하고 걸쭉하며 알코올이 높고 강하고 짙은 맛이 특징으로 주로 영국, 벨기에에서 생산됩니다. 반면 하면 발효 효모를 사용하는 맥주는 효모가 바닥에 가라앉아 알코올이 낮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맛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미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맥주입니다. 흔히 라거 맥주라고 부르죠. 전 세계 맥주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물, 보리, 혹, 효모 이 네 가지의 조화로 만들어져 전 세계에 사랑을 받는 맥주. (4,000여 가지) 이상의 맛을 가진 맥주는 태순에겐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네 가지 요소로 만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다른 결과의 맥주들이 나오고 뭐 발효도 어떨 때는 빠르게 어떨 때는 느리게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신이 주신 그런 음료수 같고요. 그래서 그런 맥주를 만든다는 게 정말 판타스틱합니다.